(7-1번부터) 봅시다. 잘 보자. x제곱이 2의 절대값 x에 마이너스 8 플러스 p. 서로 다른 세 실근,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은 없어, 따로. 2차 방식도 아니고. 왜냐면 2차기는 2차인데 절대값 때문에. 방정식으로 풀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럼 이걸 그래프로 풀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해석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두 그래프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이니까. 즉 얘를 연립방정식 형태로 바꾸는 거야. 연립방정식 형태. 연립방정식 형태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다시 재해서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8이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p라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타고 가는 거야, 다시 거꾸로. 원래는 이것의 교점을 구하려면 이렇게 식 세우고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반대로 역순으로 다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3개면 되는 거지. 맞지? 이해가 여기까지? 즉 방정식으로 풀기에는 너무 복잡할 때는 그래프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려? 점점점.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게요. 절대값이 있으면 구간을 나눕니다. 절대값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왜 0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누는지 알겠지? 이 절대값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맞아. 사라진다.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요. 표준형으로 바꾼다. 됐죠? 0 이상일 때는 그냥 나옵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요. 이제 그립니다.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라는 꼭지점이 여기 있어요. 아래로 블록이죠? y절편은 마이너스 8이고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이야?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x가 0보다 작을 때만 이 그래프를 쓰란 얘기야. 그러면 이쪽은 하면 돼, 안 돼? 안 돼. 0보다 작은 게 어딘데? 여기지. x가 0보다 작다니까. 맞아, 안 맞아? 즉 이만큼만 남기란 얘기야. 이거는 사라집니다. 왜? x가 0보다 작을 때만 쓰라는 식이니까. 인정? 이게 돼야 돼. 이게 심화야. 구간별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구역별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이해가? 가, 안 가? 제발 가야 되는데, 이건. 이해 가야 돼? 이해 가야 돼? 두 번째는 얘를 그리래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9고요. y절편 똑같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와요. 이걸 점선을 다 그리라는 얘기 아니라 어디만 그려라? 양수 쪽만 그려라. 양수인 것만. x의 양수일 때만 이걸 쓰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양수 쪽 오른쪽이지. 즉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가 입니다. 인정. 이제 얘 그리면 돼요. y는 마이너스 p는 이런 선을 y는 마이너스 p라고 합니다. 인정합니까? 응?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으면 교점이 3개일까? 얘 몇 개야 교점이? 2개지? 3개 나오려면 어디다 그려야 돼? 아이들아, 이 선을 어디다 그려야 3개니? 딱 봐도 어디야? 그렇지, 여기네. 여기. 얘가 마이너스 p입니다. 이 숫자가 마이너스 8이고 답입니다.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8이면 되네. 저 p의 답은 8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결국 뭐야? 그래프만 그리면 풀려요. 근데 그래프 못 그리면 못 풀어요. 이게 심화 유형에 속합니다. 7-2번으로 갑시다.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구하래. 그런데 y는 fx라는 그래프가 착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럴 때 마사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얘예요. 얘를 방정식을 이렇게 하면 이게 연립 방정식 푼 거랑 똑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와 y는 3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도 돼요. 인정? 이게 연립 방정식 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거꾸로.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요? 설명했잖아, 이거. 그리는 방법. 어떻게 그린다 했지? y의 전체 절대값. y는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x축 밑에 있는 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했지? 착 끌어올립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가 얘입니다. 인정. 근데 이 좌표가 4죠. 마이너스 4니까. 맞아, 맞아. y는 3은 어떻게 그려? 이게 y는 3이겠지, 뭘. 교점, 노란색 값. 몇 개에서 만나?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끝! 이렇게 푼다. 알겠어? 이해가? 이해가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기 싫은데요? 선생님,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얘와 그냥 y는 0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잘 봐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이 그래프. 핵심이 이거야. 나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다시. 이거 어떻게 그려? 어떻게? 알아둬라, 제발. 그럼 니들 이건 아냐? 이거 그릴 수 있어? 이건 어떻게 그려? 이건 그릴 수 있다며. 그럼 이건 어떻게 그리냐고. 선생님 봐보세요. 0, 마이너스 3. 그거 말고. 이 그래프를 무슨 축으로? y축 얼마만큼? 그럼 얘를 어떻게 그려? y는 fx라는 절대값의 그래프를 무슨 축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도 되겠습니다. 똑같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이거 그리려면 얘를 어떻게 해?
밑으로 몇 칸 내리면 돼? 3칸 내리면 돼요. 그럼 얘가 1,4가 아니라 1,1로 되겠지. 맞아, 맞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 3일 때 이렇게 되고요. 슈르르르르르르 슉! 슉! 이렇게 돼요. 인정? y는 0이 뭐지? 초점 몇 개야? 똑같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내가 말하는 건 얘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간단해. 맞지? 그런데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 100%. 심화 유형 중에. 그러면 어떻게? 평행이동 개념으로 푼다고. 평행이동. 얘를 그리고 섞어서 그리지 말라고. 그리고 평행이동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잘 봐라. 개념상에 봐봐. 얘가 함수야. 얘도 함수고 나도 함수야. 이렇게 지금 상황 이 상황이야. 내가 3칸 가면 얘도 3칸 오면 똑같은 상황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상황이 내가 복잡해. 그럼 얘를 평이동시켜. 3칸. 얘도 평이동시켜. 3칸. 그 상황에서 풀어도 똑같다고 답은.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왜? 복잡한 상황이 줄 거야 니들한테. 그걸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 수 있어? 평행이동을 이용하면 돼요.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좀 더 부드럽게 풀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어떤 스타일이 나올 느낌상? 아 복잡해. 평행이동해 둘 다. 그래서 쉬운 상황으로 바꿔버려. 식을. 그런 상황에서 풀어도 답이라고. 교점의 개수는 똑같다고. 그 얘기입니다. 알겠어? 마저 할까? 해볼까? 이 식은 뭐야?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식은 뭐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야 그냥.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이제는 간단하지. 뭐야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고 뒤에다 빼기 3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평이도 하라는 얘기야. 알겠니? 착하게 x 대신에 x 더하기 대입하고 뒤에다 빼기 3을 해야 되네. 그게 y겠네. 그렇게 풀면 문제가 완전히 산으로 가는 문제가 되는다고. 엄청 복잡해져. 알겠어? 이게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알겠지? 이 식 나오면 완전히 멘탈 흔들려. 저 식을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고. 알았으면 좋겠어. 이 식에 대한 표현을. 알겠지? 뒤에 내용인데 실제는 여기서 나와. 우리가 지금 도형이동, 수학상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도형이동이거든. 그게 전도형이거든. 근데 여기서 나와. 그게 문제야. 중간고사에 나온단 말이야. 그게. 왜? 기말고사 내용인데. 못하라고. 그게 심한 문제라고 실제로. 그래서 같이 알고 계세요. 지금 결국 알게 돼야 되니까. 봐라. 내가 말한 게 이 말이야. 봐봐. 얘 싫어. 얘도 싫어. 똑같지? 그럼 어떻게 얘를? 평행이동해버려. y축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다시 할게. 이런 식이 돼요. 인정? 얘도 평행이동해. 중요한 건 같이 평행이동해야 돼. 하나는 놔두고 나 혼자 물려가지고 똑같지? 말이 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우와! 이게 낫지 않아?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똑같다고.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왜 진짜 되는지 보자. 잘 봐라. 식으로 볼게. 얘랑 얘를 연립해서 풀래. 문제가 이거야.
fx와 gx를 풀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식 쓴다? 이거 풀란 얘기지? 이걸로 풀어도 돼, 안 돼? 그게 얘잖아. 된다고. 똑같다고. 교점은 안 바뀌어.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알겠어? 응. 교점은 안 바뀝니다. 교점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구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굳이 평행이동까지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평행이동 할 줄도 안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절대값을 나누고 그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얘로 푼다고. 그러면 전체 절대값이잖아. 맞지? 전체 절대값. 맞아 안 맞아?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표준형을 바꾸고 그래프 그린다. (1, 마사) 3일 때 0 마이너스 1일 때 0.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전체 절대값이잖아. 전체 절대값, 전체 절대값. 얘를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대칭해서 끌어올린다. 1일 때 4. 이게 이 노란색이 얘야, 얘. 됐어? y는 2x는 타임 원점 지나면서 길게 이 자리야. 여기 지나겠지? 선생님, 교점 한 개인데요? 그러지 마, 제발. 계속 그려. 만납니다. 무조건 만나요. 2차가 더 빠르게 증가해, 1차보다는. 그래서 만나게 돼,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2개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7번. 그래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 대빵 잘 나와요. 평행이동 개념까지 같이 기억하시고요. 8번 보자. 빠라빠빠빠빠라빠. 지금 상황을 그림을 그려볼게. 2차 함수가 있고요. 1차 함수가 있어요. 두 교점 P와 Q. 맞아? 이 교점 선분 AP, 선분 PQ 사이에 이 점이 있다고. 어딘진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야. 인정하니? 인정해? 그러면 이걸 재해석하면 잘 봐라. 재해석을 할게요. 아,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구나. 맞아? 그럼 이 해가 누구라고? PQ의 X좌표들이야. 인정? 연립방정식에는 교점의 X좌표. 오케이? 그러면 얘를 내가 이렇게 정리해도 이 식의 해가 PQ의 X좌표라고 해도 되겠니?
같은 식 맞잖아. 그냥 정리하면. 맞아, 맞아. 해라는 건 다시 재해석 하는 거야. 재해석. 이런 이차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라 얘기해도 돼? 되냐고. 이 이차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라고 얘기해도 돼? 이차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내가 이렇게 그려도 돼? 이 좌표를 PQ라 얘기해도 돼? 안 바뀌어. 똑같아. PQ야 해도 결국. 이해 가니? 그럼 PQ의 선분 위에, 선분 사이에 누가 있단 얘기야? 마이너스 2가 있단 얘기야. X좌표만 볼 수 있어. Y좌표는 바뀔 수 있으니까 당연히. X좌표는 안 바뀐다고. 왜? 똑같은 식이잖아 결국. 연립에서 풀었잖아. 맞아 안 맞아? 똑같은 식의 자리만 바꾼 거야. 왼쪽 오른쪽. 그래도 답은 똑같아. 결국 교점의 X좌표는 안 바뀐다고. 이렇게 구하는 교점이랑 이런 식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바꾼 다음에 교점이랑 똑같다고. 뭐가? X좌표가. 인정? 이게 뭔 말이야? 두 근 사이에 얘 있다. 근의 위치에서 두 근 사이에 뭐 있다. 함 f-2가 함수값. 대입하면 음수지. 됐어 안 됐어? 그럼 판축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끝이야. 그래서 이게 풀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유형이 블랙라벨에도 있어요. 3년 전인가 봤는데 개편돼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사라집니다. 이 유형. 쉬운 유형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K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알겠어? 이걸 좀 기억하라고. 처음 주어진 상태로 풀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처음 주어진 상태를 내 맘대로 막 정리해. 그 정리하는 거랑 처음 주어진 상태에서의 해는 같은 식이라고. 똑같은 식 가지고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 지금 자리만 바꿨잖아. 맞지? 그래서 답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란 얘기야.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내가 어찌 알아? 이게 이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잘 봐라. 이런 느낌이지 않냐? 이런. 이 선 보이지? 이 선이 띠리리 이 선이야.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 아, 그냥 이게 해니까, PQ니까. 선생님이 뒤집어 그렸어요? 이쪽으로 넘겼을 뿐이지 뭘. 똑같은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마지막 8-3번. 마지막은 아니지. 질문상으로. 저기서의 마지막. 한 실근이 2차 방정식. 이 방정식의 한 실근이 x제곱에 이 식의 두 근 사이에 존재한대. 얘는 두 근을 구할 수 있잖아. 대놓고. 2차 방정식이니까. 상황을 표시합시다. 그래프로. 근이 1과 2야. 1과 2 사이에 얘 근이라는 건 얘를 2차 함수로 바꿨을 때 x축과의 교점이야. 맞아 안 맞아? 하나만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잘 봐. 이런 식일까? 이런 식일까? 아래를 불러오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만나긴 해야 되니까. 분홍색이야? 노란색이야? 판단해. 분홍색, 노란색. 둘 중에 어떤 걸까? 아니면 둘 다 될까? 노란색이야? 분홍색이야? 왜? 그래서 축이 중요한 거야. 축이 숫자잖아.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거든. 축이 공식으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 분홍색일 때만 풀면 됩니다. 오케이, 바리바리.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게 문자로 되어 있으면
축의 위치를 이쪽 1대 1쪽 나눠서 따로따로 풀어야 돼. 동시에 만족하도록. 그게 심화. 얘도 심하긴 심한데 걔는 더 심하. 알겠지? 그 뭐 이용해야 돼? 함. F1은 음수죠. F2는 양수죠. 탄축 필요해? 안 필요해. 함수과 음수 나왔으니까. 믿음이 안 가겠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100%야 거의 100%. 100%야 그냥 100%. 1 넣자. 1 더하기 2 더하기 K가 0보다 작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2 넣자. 4 더하기 4. 0보다 크다. K는 마보다 크다. 따라서 마 8에서 마 3입니다. 이게 내가 구할 K의 범위입니다. 알겠어? 적어라. 잘 적고 기억을 하세요. 쉽지 않아요. 한판추. 한판추, 한판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물이 없네. 평이동하는 얘기네. 평이동해봐. 어떻게 합니까? y는 x 대신에 뭘 씁니다? x 빼기 1 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x가 x 빼기 1. 오케이. 그리고 y는 그대로. 끝. 이게 평이동이야. 식 쓴다.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x가 3일 때 얘가 최소값이지? 얘는 제곱이니까 제곱은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 몇을 갖는다? 마이너스 2분의 5를 갖는다. 끝입니다. 10-2번으로 가자. 야, 이 참수 1도 모르네. 어? 너 1도 모르지? 몰라, 알아. 공부 좀 해, 이 참수. 진짜 표준형. 최소값, 최대값은 다 꼭지점 좌표 얘기해.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다 이걸 만들지 말고 시작을 표준형을 이용해서 시작하세요. 이게 훨씬 빠르니까. 표준형. A는 얘랑 같아야 되니까 1이야. 꼭지점 3. 끝!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 알겠니? A가 1이고요. B가 11입니다. 최대값이 6이래.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아래로 블록이란 얘기라, 위로 블록이란 얘기야. 위로 블록이란 얘기야. 위로 블록이니까 A가 음수입니다. 이거 써놓고 최대값은 꼭지점 좌표 A제곱 마이너스 A. 최대값은 꼭지점 좌표의 Y값 6이래요. 풀자. 인수분해합니다. 그래서 A가 3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최대값이란 말 때문에 저게 최소값이었으면 A가 양수겠지. 11-2번으로 가자. 최소값을 구하래요. 꼭지점에 y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y좌표를 구하시면 돼요. 꼭지점에 y좌표 구한다. 표준으로 바꾸면 돼요. 선생님 문자인데요. 어쩌라고 하셔야 됩니다. 문자 반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2a의 제곱 곱해 나가니까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8a. 얘 최소값이 누구야? 최소값이 누구니? 얘지. 인정해. 그걸 m이라고 했대. m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고. 그러면 그냥 새로운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얘 무슨 값을 가져? 그래서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m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 표준형 구하라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곱해 나가니까 2니까 7이네요. 최대값 몇을 갖는다? 7을 갖습니다. 알겠니? 꼭지점 2번 구하시면 돼요. 왜 2번 구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나서 2번 구하는 거야. (11) 3번. 똑같은 말이에요, 얘도. 이건 최대값 구하래. 당연히 최대값 나오겠지. 위로 블록이니까. 그런데 걔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겠지, 대신에. 구합니다. 4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최대값 m이 뭐다? 얘다, 얘. m. 그런데 얘는 다시 2차 함수. 무슨 값? 최소값을 갖겠지. 그래서 m의 최소값 구하는 얘기입니다. 4로 다시 묶어서 m의 최소값은 4입니다. 괜찮나요? 그때 a는 1이고요. 됐어? 그래서 a가 1인데 그걸 s로 놨대. 그리고 최소값 4니까 이 4가 t래요. 맞아 안 맞아? t, s 빼기 t 1 빼기 4네.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어? 아, 이 마이너스구나. sorry. 그래서 옵니다. 알겠어? 한마디로 꼭지점 몇 번? 2번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꼭지점 2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12-3번으로 갑시다. 선생님이 복소수 할 때 반드시 외워야 할 거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이렇게 나와요. 당황스럽겠지만 나옵니다. 뭔 조건이야? 따로따로 있는 걸 같이 썼어, 한 번에. 근데 마이너스 밖으로 튀어나왔어. 어떤 조건이야? 아, 이거, 절면 안 돼, 절면 안 돼, 절면 안 돼. 무슨 조건? 분자는 양수, 0 이상. 분모는 음수. 그래서 x 빼기 2가 0 이상, x 빼기 5가 음수. 외워야 돼. 진짜 못 외우면 못 풀어요. 이거 봐봐, 못 외우면 못 풀잖아. 손도 못 대. 대체 저게 뭔 말이야? 그래서 x의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바뀌는 거야. 알겠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됐죠? 표준형 바꿉시다. x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니까 마이너스 9네요. 아래로 불러 이 좌표가 4, 마이너스 9야. 이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2부터 5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최대값은 x는 2에서 나타납니다. 2 넣으면 마이너스 5.
최소값은 꼭지점이야. 최소값 마이너스 9 나타납니다. 됐나요? 만약에 잘 봐라. 잘 봐라. 그렇게 나올 리는 거의 없지만 이렇게 됐어. 둘 다 이렇게 색칠이 안 돼 있어. 최대값은 없다라고 해야 돼요. 최소값은 존재합니다. 2를 가질 수 없잖아. 맞지? 선생님 그럼 2.1 넣으면 되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2.000을 넣어야지. 구할 수 없어요. 둥 없으면. 근데 얘는 둥어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거고. 알겠지? 약간 거의 안 나오지만 이렇게 둥어가 없는데 갑자기 최대값 대입해서 구하면 난리 납니다. 최대값 없다라 쓰면 돼. 그때는. 알겠지? 그거 없는 걸 굳이 찾아가지고 틀리지 말고. 됐죠? 13-2번. 졸려? 졸려? 자기 얘기인 줄 아나 보다. 그래도 도리도리 하는데. 졸려? 안 졸려? 잠 깼어? 안 깼구나, 아직. 깨! 어? 안 시끄러워? 자려고 하면? 아우, 그냥 윙거리지. 아, 좀 잠만 자려고 하면, 갑자기 시끄럽게 하고. 전기하면 4차예요. 당연히 전기 안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요? 치환하겠죠. 잘 봐라. 똑같은데 이렇게 치환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치환하세요. 그래야지 좀 편해. 계산이. 별 차이, 조금 차이가 나. 근데 식이 복잡해질수록 훨씬 많이 차이 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전체를 치환할 생각을 해. 그래야지 조금 더 부드럽게 풀린다. 치환했어요. 선생님 치환하면 뭐라 했지? 뭐 하라고 했지? 치환하면 범위 구한다. 선생님 범위를 어떻게 구해요? 범위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얘기야 그냥. 아무 조건이 없으면. 그런데 얘는 딱 봐도 최소값만 존재하죠. 그래서 A의 범위가 최소값 2. 이렇게 범위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당황스럽겠지만, 맞지? 최대값, 최소값이 범위야, 그냥 범위. Y의 범위, A의 범위. 그럼 치환합니다. 얘는 어떻게 바꿔요? 넘기면 되지, 뭘. A 빼기 3으로 바꾸면 되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빨리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얘를 A로 치환했으면 A 더하기 3이지. 그럼 완전제곱식이 그럼 전개해야 돼. A제곱 빼기 이렇게. 그거 상당히 좀 귀찮아져. 그래서 치환하라는 거야. 이 전체를. 알겠지? 그럼 다시 표준형 바꿔야지. 그린다. 위로 불러. 이 좌표가 1, 마사야. 다 그리래? 어디만 그리래? 이것만 그리란 얘기야. 와우! 최대값이 마이너스 4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A가 2일 때 최대값이야. A에다 2 넣었을 때 최대값 몇을 갖는다? 마이너스 3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이 범위를 안 구하고 풀면 얘라고 답을 쓴단 말이야. 그냥. 알겠지? 왜? 이 넣으면 미쳤지? 마이너스 5지. 선생님 계산 틀렸어요. 말 좀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알겠지? 상처 안 받아. 알겠니? 치환하면 반드시 기억해. 이제 농담 삼아 계속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야. 치환하면 새로운 범위 구해야 돼. 안 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풀면 틀린다니까. 다 풀어놓고. 알겠지? 치환하면 새로운 범위를 구한다. 이 멘트를 기억하세요. 치환하면 새로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가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얘는 뭐를 남긴다. 새로운 범위를 남긴다. 정석에 써 있어요. 네, 안 돼요. 기다려. 안 돼요.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나도 물 먹을 거야. 이거 부서지면 어떻게 해요? 300이야. 300이요? 300만 원 주면 돼. 조심해, 그러니까. 간단해? 300, 어이! 이러지. 그것도 설마 안 해. 이건 300원, 300원. 얘는 300원. 얘는 300원입니다. 300원. 근데 값이랑 다르게 나오는 어떤 거? 이거 틀렸어? 몇 번? 그 13-12번 13-15는,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여기서 문제가 이거 아니야? X값이 몇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 이거 아니야? 내가 X값 구했어? A값 구했어? 그럼 X값은 어떻게 구해? 못 구한다 하지 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안 풀었어. 미안해. 끝까지 풀었어야 돼. 나는 A값, 그냥 최대값만 물어본 줄 아는 거였어. 알겠지? 가끔 틀리는데 거의 답이 맞아. 한 90%, 99% 이상은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X값은 몇이다? 1이지. 그래서 A가 1이야. 물어본 게 A가 아니야. X잖아. 맞지? 그래서 알겠지? 문제 끝까지 볼걸. 문제 끝까지 안 봤네. 보자. 봅시다. 봐라. 문자가 두 개보다는 한 개가 훨씬 편해요.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무조건.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정리할 겁니다. 봤지? 정리할 거야. y를 1 빼기 x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2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되겠구나. 맞죠? 그럼 범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맞지? 범위가 없으면 얘는 최소값만 존재해. 맞지? 근데 범위를 봤더니 x가 0 이상이야. 이 범위는 나왔지. 맞지?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범위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거. 봐봐. 선생님, y의 범위는 있는데 x의 범위도 있는데 뭘 또 찾아요? 봐봐. 얘도 y 아니야? 얘도 0 이상이죠? 인정? 넘기면. 그래서 x의 범위가 추가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냥 이것만 가지고 갖다 써서 풀면 틀릴 겁니다. 실제로. 아시겠어? 이 뒷부분 어떻게 찾았어? y를 가지고 찾았어. y를 가지고. 오케이? 이제 풀면 돼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분의 7 됐죠? 8분의 1 마이너스 아래로 불러 4분의 1, 8분의 7입니다. 이걸 다 그리라는 게 아니라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왜 0이 아닌지 알겠지? 이제 최소값은 꼭지 뜬 좌표 8분의 7입니다. 최대값은 1 넣었을 때가 최대지. 제일 높잖아, 맞지? 1 넣어. 1 넣으면 2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틀렸지? 문제를 잘못 썼네. y의 제곱이네.
아이. 왜 문제를 잘못 썼을까? 문제를 잘 씁시다. 3으로 묶으면 반의 제곱 3분의 1, 3분의 2입니다. 그 이좌표가 3분의 1, 3분의 2네요. 됐죠? 이게 꼭지점 좌표고 그걸 0에서 1까지니까 똑같네. 이거 한 칸, 두 칸이니까. 최대값은 3분의 2. 최소값은 똑같네. 1 집어넣으면 2네. 최소값이 3분의 2고 최대값이 1 집어넣으니까 2네요. 됐죠? 알아듣겠어? 이 문제 핵심이 뭐니? 생각해봐. 범위 찾는 게 핵심이야, 사실. 설마 이차함수 꼭지점 못 구해서 틀질 않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범위가 이렇게 하나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하나의 더 범위 찾는 거야. 이걸 머릿속에 있어야 저걸 생각하거든? 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해. 그래서 풀 수 있어. 딱 봐도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기억을 해야지 머릿속 문제를 풀어. 아니면 풀다가 틀려요. 다 풀어놓고. 실수 XY에 대하여 만족한대. 야, 만족한다는 게 뭔 말이니? 는요. 이걸 만족한다는 건 이걸 만족한다. 해야 해. 해가 실수란 얘기야. 실근. 그때 EX 더하기 Y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는 K. X도 생각해야 되고 Y도 생각해야 되지. 그럴 때는 K로 놔버려. 그러면 결국 얘의 EX 더하기 Y에 이것도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는 K. 이것의 최대 최소. 를 구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꿔버려? 문자가 2개보다는 1개가 나와. K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는 K. 어떤 등식을 만족할 때 어떤 등식의 어떤 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는 K로 놓는다. 그러면 문제가 이 식의 최대 최소를 X도 생각해야 되고 Y도 생각할 문제를 K의 최대값, 최소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도 유형에 속해요. 이렇게 푼다는 거. 그러면 하나의 문자로 정리한다 했잖아. 왜 굳이 X예요? 똑같아요, 하는 것은. 집어넣읍시다. X제곱에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전개합시다. X에 관한 2차식.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건 X는 실수, 실근을 가질 조건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실수라며. 만족한다며. 뭐 실근이지. 방정식 입장에서. 5X제곱. 판별식 쓰려고 묶는 거야. 판별식 쓰려고 2로 묶는 거야. 왜 묶는지는 알아야 되지? 됐죠? 그래서 판별식. 됐죠? 거의 2차 부등식 나와.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2차 부등식. 됐어요? 뭐 구하라는 얘기야? 됐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알지?
사이값 구하는 거 알지? 응? 그대로 쓰면 돼. 쫄지 마. 그대로 써. A분의 마이너스 B 4 더하기 1 사이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K의 최대 최소 둘이를 곱하래요 더하래요 차를 구하래요. 얘에서 얘 빼면 돼요. 빼는 거니까 2 루트 5 답입니다. (6) 3번 16다시 실수 x에 대하여 fx가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 실수 x에 대해서 실수 왜 굳이 실수 x에 대해서 할까?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함수값에 함수값 그냥 y로 표현하자. 오케이? 함수값이 y니까 함수값의 가장 작은 정수를 m 함수값의 최대치수 구하래. y의 가장 작은 정수 y값 중 가장 큰 정수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실수야 판별식 쓰고 싶어요. 식정리합니다. 얘를 곱해버려요. 실수란 말 때문에 얘를 실근을 가져요 라고 생각하면 돼.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인정. 그래서 넘겨서 정리 좀 하면 2 빼기 y의 x제곱 암살하지 말자. 여기 좀 넘기자. 2로 묶자. 2로 묶자. 왜 판별식 쓸 거니까 y 얘는 2x 3y에 빼기 1입니다. 이렇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식정리하는 거야. 왜? 나는 판별식을 쓰고 싶어서. 왜? 실수 x에 대해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짝수 공식. 그러면 y의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 y의 범위가 내가 원하는 범위잖아. 맞지? 이렇게 찾는 거야. 좀 색다르죠? 그래서 x, y가 섞여 있을 때 실근을 갖는다. 그렇게 나오면 판별식 쓰면 다른 문자의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다고 그랬지. 저번 시간에 할 때.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3y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y 플러스 2 마이너스 2y 제곱 마마니까 플러스 11y 플러스 2입니다. 2y 제곱에 마이너스 11y 마이너스 2가 0이 있습니다. 진짜 인수분해 안 돼요. 뭐해? 근해 공식 a분의 2a분의
얘랑 곱한 거의 4배. 4, 4, 16. 플러스는 4분의 11 플러스 마이너스 2. 121 더하기 16. 137입니다. 그래서 실제 y의 범위는 4이니까 4분의 11 빼기 루트 137. 4분의 11 더하기 루트 137이야. 때려 맞히면 돼요. 루트 137. 대략 몇이죠? 루트 144가 10입니다. 144가 12의 제곱이니까 맞지? 11점 몇이야? 11점 몇에서 11에서 11점 몇을 빼. 그럼 몇이야? 0점 몇 나오지? 0점 몇에서 4로 나누면 마이너스 0점 몇이겠지 결국. 결국 얘는 마이너스 0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11점, 11에다 11점 넣으면 22점 몇이야, 맞지? 22점 몇을 5로 나누면 22점 몇? 21을 5로 나눠 그냥. 5, 4, 20, 5, 4, 20. 4, 5, 20이구나. 4, 5, 20. 4, 5, 20. 4, 5, 20. 5점 몇? 아, 5점 뭐 7점 되겠지, 6점 되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 뭘. 이 사이에서의 최소 정수는 0이네요. 최대 정수는 5네요. 끝! 그래서 둘이서 하면 5입니다. 그냥 그지같이 이게 유튜브가 나왔을 뿐이지, 이건 좀 그렇다 쳐고,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아, 그건 그 내용을 쓰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오케이? 이해가? 상황? 2개 남았다. 이제 17번, 18번 하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수화하고, 그리고 시험 보고. 시험집 좀 풀리려고 풀어줄려 했더니, 풀 시간이 없네. 아, 진도를 나가야 되겠고. 그지 맙시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답지는 드릴게요.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지? 시험 봤던 거. 그리고, 2월달 되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 책만 끝나면 상관없는데, 원회 방식을 해야 돼서. 저번 시험 봤던 것 중에 더 한 문제 정도 내가 풀 수 있을 텐데. 정말 궁금하다. 내가 이 문제를 정말 밤새 공부했는데, 생각했는데, 안 풀려. 그런 문제가 있었니? 저희 다 왜 그러세요? 그런 분위기지, 지금? 보자! 야!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이 직사각형 둘레의 최소값. 이 식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고요. 맞아요? 최소값 구하래요. 어떻게? 미안해, 최대값 구하래요. 네, 최대값. 문제를 봐, 이씨. 문제도 안 보고, 앞 시간에 풀었다고 대충 기억하고. 최대값 구하래. 야, 이 둘레 길이 최대값이 어떻게 될까? 이 둘레 길이. 어떻게 시작할 거야? 선생님이 시작하는 방법 알려줬는데, P라는 점이 대놓고 있지. 너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지? 그럼 어떡할 거야? 수학은 시작하는 걸 가장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냥 문자 쓰라 그랬잖아, 설정하라고. 아, 있다며. 있겠지 뭘.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 알았어. 문자 써. 알겠어? 있는데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있는데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다 설정합니다. 뭐 하라고? 설정. 설정. 활용 파트의 문제 가장 핵심, 심화 문제 핵심. 설정. 둘레 길이 구합시다. 둘레 길이 어떻게 해? 가로. 이 길이 뭐야? 길이. A. 이 길이 뭐야? 이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선대칭. 오케이? 대칭입니다. A. 2A. 가로가 2A입니다. 세로, 높이, Y좌표. 이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게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입니다. 맞아, 안 맞아? 세웠더니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에 활용해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맞죠? 뭐 틀렸냐? 4A 더하기 4가 아니면 4A 더하기 8. 4A 더하기, 이거 8이구나. sorry. 10이네. 됐죠? 8. A가 2일 때예요. 됐나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는데 기억납니까 이거? 높이? 공 던지는 거? 공을 위로 슉 던지면 포물선 운동이 쫙 일어나겠지. 띠리리리리리리리 떨어지겠지. 이 높이 구하래? 이게 최고 높이잖아. 뭐 구하라는 얘기야? 꼭지점 구하라. 이게 과학에서 나오는 시가 아니야? 아직 그걸 안 배웠나? 배우지 않나? 중학교 3학년 때? 역학적 에너지? 그게 이 시가 아니야? 약간 이 시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배우잖아. 이렇게 이분을 이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 G가 중력 가속도 9.8m per 제곱 세트 맞지? 맞지? 약간 그렇다는 거지. 수학이 과학이 게 물리, 특히 거기가 물리 파트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물리가 수학이야. 수학 좋아하면 물리도 할만해요. 참고로 수학을 싫어하면 물리 선택하면 안 돼요. 웬 이 동네는 수학 공식밖에 안 나와. 그렇게 느껴질 거야. 가장 많이 선생님 화학도 물리처럼 느꼈긴 했는데 예전에. 지금이야 좀 어떻게 다릅니까? 생물을 정말 암기 과목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거고 거기는. 외우는 거 자신 있다 그러면 생물 선택해야 되는 거고. 화학이 제일 만만해요. 난이도도 그렇고. 물리는 정말 넘사벽이야. 수학 싫어하면 그냥 물리는 정말 선생님 때 맨날 그 물리 선생님 학교마다 별명이 이거였는데 뭐일 줄인 말 같아? 제물포야. 제물포가 뭔지 알지? 제물포 뭔지 모르나? 뭐 잡다한 걸 파는 걸 예전에 용어로 이게 별명이었거든. 물리 선생님 별명. 뭔 줄인 말 같아? 제발 물리를 제 때문에 물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리가 그만큼 어려웠어 사실. 그래서 물리는 나중에 선택할 때 정말 난 수학에 자신이 있어요 하시면 선택하시고요. 알겠죠? 화학적으로 돌려. 화학하고 생물적으로 좀 그런 쪽에 암기가 자신 있다고 생물. 알겠지?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숙제는 어드밴스 166쪽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혹시 시험지 가져왔니? 또 한 5분 남았는데? 아무도 없어? 다 풀이하려고 나도 한 문제만 풀어볼까? 5분 정도 남았는데? 근데 기억을 가물가물 할 텐데 저번 주 거야, 저번 주 거. 그래서 니들이 좀 어려워했던 유형 중에 시간이 안 남았으면 안 하려 했는데 하나 좀 해볼게요. 좀 중요한 식 같은 거. 어떤 거 해줄까? 5분짜리니까 좀 적당히 어려운 거. 너무 뒤에 쪽은 좀 많이 심하게 어렵고, 심하게 어려운 것은 뭐 어쩔 수 없고.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거 답 좀 드릴게요. 집에 다시 한번 보세요. 뭐 해줄까? 한번 말해. 18번? 이건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18번 해줄까?
19번 해줄까? 20번 해줄까? 21번, 22번. 아니, 그 앞에서. 하나만 해, 빨리. 내가 해? 그냥? 내가 골라서 해? 그 뒷중에, 네 중에 하나면 다 틀렸을 거 아니야, 거기는. 아, 18번 넘어가면 넌사벽이 되지 않냐? 응? 아무도 한 명 가졌어? 음... 18번 보자. 18번 한번 칠판 봐. 이거 하고 쉽게. 좀 자주 나오는 게 이런 형태니까. 나머지 정리해서 19 하는 거. 길어. 이게 문제입니다. fx가 3차 다항식이래. 아, 근데 f1은 2래요. 그렇다 쳐. 얘가 나는 못가 나머지가 같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식을 쓰면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을 qx라면 나머지도 qx랍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쓰면 안 풀려. 왜 안 풀려? 봐봐. 3차라고 주어졌으면 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얘가 몇 차로 나눴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몇 차가 돼야 돼? 그 뒤에도 몇 차야? 그래서 QX가 1차식이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왜 안 풀리지? 그럼 조건을 나는 이걸 왜 안 생각했을까? 알겠지? 알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아, 그래서 fx가 x-1의 제곱에 ax 더하기 b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됐죠? 그리고 f1 나왔잖아. f1은. 저기 나왔잖아. f1. 1 더해보면 뭐야? 와, 대박. 저 0이네? 1 더해보면 a 더하기 b네? 그게 1이에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뭐라 했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할래? 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건들 건지 없.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문자가 2개야.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래,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수업 중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씨, 뭐, 어떻게 여기서 또 뭐라 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야. 내가 왜 수업 중에 계속 강조하는지 알겠니? 심화 문제 풀리면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이씨, 문자 2개인데 식이 하나야. 그래? 그럼 한 문자를 정리해야지. 는다. 빠람빰. 얘를 A로 묶을게. 이 2개를. 얘는 그냥 쓰면 되지 뭐. 일단 얘를 묶을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는 게 fx를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야. 나머지 맞지? 봐봐. 이렇게 분배오차하는 순간 이렇게 돼요. A 쓸까 그냥 A. 2배의 x-1의 제곱 A의 x-1 플러스입니다. 즉 fx를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를. 왜 2차식이니까. 끝. 그래서 qx가 rx가
2의 x-1의 제곱 플러스 a의 x-1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R0 0 넣으면 되지 뭐. 0 넣으면 어떻게 되니? 2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그게 R3 R3는 3 넣으면 되네. 8 2a 더하기 둘이 같대. 기억합시다. 4 빼기 a는 2a 더하기 10입니다. 3a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하면 끝! 그다 4집은 끝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고. 선생님 말하는 게 써먹을만 하지? 내가 강조하는 게 수업 중에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주절주절 얘기해 주는 거야. 막히잖아. 막히는 순간이 어딘지 알거든. 여기서 막힌단 말이야, 개풀. 으씨, 어떡해? 하나의 문제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막히고. 이걸 벗어났으면 여기서 막혀. 그 다음에 식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시겠어? 이렇게 해서 수학화 합시다. 좀 이따 쉬었다가.